저희 특위 활동 기간 많은 이해와 또 응원과 협력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77주년 4.3 희생자 추모일입니다. 모두 발언에 앞서 반헌법적, 반인륜적 국가폭력에 희생된 분들의 넋을 이끌입니다. 길었던 불면의 밤을 지나 내일이면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발을 내딛습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시계를 수십 년 거꾸로 돌린 일대 대사건이었습니다. 내란은 주범이 되어 국민을 배신한 대통령을 파면하는 일에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이라도 8대0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단호한 심판으로 헌법의 적에게 베풀 관용은 한 톨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경고성 계엄이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이 땅은 온갖 헛소리로 진실을 은폐 축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계엄 당일 2번, 3번 계엄을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며 계엄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된 지 2시간이 지난 새벽 3시에는 고위급 장교 34명을 태운 버스가 합참을 향해 계룡대를 떠나서 서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윤석열 일당은 뻔뻔했습니다. 심지어 이에 부안해동한 일부 군경마저 케이블 타이어는 국회 문을 잠그려 준비한 것이다. 김현태 707 특임 담장의 말입니다. 국회를 보호하려 했다. 목연태 국회 경비대장 말입니다. 계엄을 축소하고 책임을 희석시키는 시도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꽉 채운 손가락 사이로도 모래가 새어나오듯 제 아무리 감추려 하더라도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을 체포할 목적이 없었다는 군은 취재진의 사다리를 빼앗고 시민을 연행하고 심지어 케이블 타이로 기자를 체포하려 했던 것입니다. 국회를 보호하려 했다는 전 국회 경비대장은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장마저도 통제 대상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만약 본회의장에 모인 국회의원과 국회 앞에 모인 운집한 시민을 넘어 이들의 시도가 성공했다면 아마도 수십만 명의 피가 흥건히 흘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탄핵소치 이후에 잠시 움츠렸던 내란 세력은 헌재의 선고가 지연되는 사이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헌법적 숙고의 시간이 어쩌면 살아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되어 극우 세력의 준동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그러나 내일 윤석열의 파면은 기정사실입니다. 저는 헌법재판관의 헌법적 양심과 지혜를 굳게 믿습니다. 민주주의의 법치주의 그리고 우리 헌법의 수호함에 있어 단 한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절 행동을 금한다. 계엄의 밤 전국으로 퍼진 포령 1호의 무도함을 탄약고 안팎에서 준비했던 20만 4,329발 이것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탄약의 무참함을 사람을 일개 개인의 수거 대상으로 전락시킨 단순한 표현의 무심함을 무엇보다도 개인의 정치적 야유 권리에 피로 쌓인 헌법과 민주주의를 헌식차처럼 내팽개친 무책임함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 4.3 77주년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파면 선고를 하루 앞두고 77주년 제주 4.3이 있다는 것은 제주 영령들께서 이 나라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기도가 통하도록 애끓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주 4.3은 국가폭력이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가 공백기에
제주 4.3 희생자들은 또다시 탄생될 국가에 의해서 처절하게 7년간이나 짓밟혀야 했습니다. 그 문제를 푸는데 수용인 명부 발견하는데 무려 5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보상까지 이루어지는데 20년이 더 걸려서 거진 70년 만에 이 문제가 막바지 완결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영구 집권, 단독 정부 구성, 이런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제주 도민을 빨갱이로 가두어 왔고 또 그것이 오랫동안 벗겨질 수 없는 굴레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또한 자신을 향한 비판하는 국민들을 향해서 반국가 세력이라고 멸칭과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거나 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권력 기반 강화, 이것이 또한 내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과 윤석열은 닮은 꼴인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 폭력을 한 번도 당대에 단호하게 징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주 5.18이 신군부 집권 세력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것이고 또한 이번에 국회 계엄 해제 의결로 막아내지 못했었더라면 윤석열이 지칭하는 반국가 세력들은 여지없이 영현백에 담아져서 수거됐을 것입니다. 무엇이 헌법재판관 여러분들의 판단을 가로막습니까? 당신들의 탄탄한 항맥, 인맥 또는 카르텔입니까? 그것이 헌정을 수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역사 앞에 겸손하게 원칙대로 헌법 수호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오로지 헌법 수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헌법을 파괴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만이 판단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일 역사가 숨죽여 기다릴 것입니다. 역사 앞에 죄를 짓지 말고 저는 일치로 이 명명백백한 헌법 파괴를 제대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명백한 위헌, 위법이다. 윤석열을 파면하라.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너져 내린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기점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인의 만장일치 인용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지난 12월 31일부터 2월 28일까지 60일간 12.3 비상계엄을 최전선에서 파헤쳤습니다. 총 5차례의 청문회와 2차례의 기관보고, 합참 결심지원실 등 계엄이 실행된 주요 장소에 현장 조사를 진행하면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입증할 증거와 증언을 다수 확보했습니다. 무엇보다 12.3 비상계엄은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그날 경찰은 국회의 모든 외곽문을 봉쇄하여 국회의원 출입을 저지했습니다. 아울러 각종군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정조사에서 대통령이 전화로 국회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음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이와 함께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군에 의해 국회 본관 일부가 실제 단전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이 단 몇 분만 늦었다면, 국회 일부가 아닌 전체가 단전됐다면 비상계엄이 유지됐을 거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계엄군에 의해 국회가 유린당하고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 침해당했는데도 12.3 비상계엄이 이혼 아닙니까? 내란 국조특위는 이른바 체포명단에 대한 구체적인 증언도 확인했습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대우 전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구민혜 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 등 주요 증인들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체포명단의 실체를 소상하게 진술했습니다. 이들이 일관되게 증언한 체포명단은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조사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국회의장과 정당의 대표, 전직 대법관까지 무고한 사람들을 체포하려 한 것입니다. 이는 신체의 자유는 물론이고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을 엄격히 제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체포하고 감금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내란 숙의 윤석열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반독재적 발상이 마침내 실행에 옮겨진 것입니다. 특히 국조특위는 12.3 비상계엄이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가 형행화되는 등 그 시작부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 의결을 했음에도 제2, 제3의 계엄을 획책하며 즉시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것도 위법적 요소가 다분합니다. 결국 내란 숙의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그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위헌이고 위법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위원 일동은 내란 숙의 윤석열이 실체 없는 부정선거론을 맹신해 헌법기관 선관위를 침탈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유린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비아폰 지급,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 방해, 김정은 차장의 블랙박스 삭제 지시 등 대통령 경호처가 이번 내란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국정조사 활동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12.3 비상계엄의 부당성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계엄군이 당시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폭행하고 케이블 타이, 플라스틱 수갑으로 포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시민 피해는 없었다는 윤석열의 궤변도 케이블 타이, 플라스틱 수갑은 출입문 봉쇄용이라던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의 증언도 모두 거짓이었던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헌법재판관 여러분, 2달간의 내란 국정조사 활동 결과만으로도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반드시 파면돼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반대로 파면시키면 안 될 이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일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은 파괴된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내란 국조특위 민주당 소송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가 부디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파면을 선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의 최후의 보루로서 합당한 선고를 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